문제 유형 B를 훈련하기에 앞서서 문제 유형 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문제 유형 B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적 의도를 품은 교사의 물음을 의미함. 우리가 전형적으로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유아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유아들이 어떤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다?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언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문은 유아들이 잘하게 만드는 발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유아들이 잘하게 만들까요? 이 발문은. 발문이라는 건 뭐예요? 교사가 하는 이 발문은 교사의 지도 방법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지도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죠? 교사가 활동을 계획해서 유아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제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문을 해서 어떤 말을 하든 발문을 하든 제안을 하든 지시를 하든 그런 상호작용 기법들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유아들은 점차 잘하게 되겠죠. 왜? 유치원 교사는 누구다? 유아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행동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라길 바랄까요? 한번 볼까요? 궁극적으로는 유아가 잘 자랐으면 하는데 발달적인 부분에서 혹은 교육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무언가 배웠으면 한다. 문제 유형 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 영역과 교육 내용을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것이지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 교집합의 영역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유아들은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인 유아 학교에 누가 교사입니까? 유치원 교사가 교사예요. 교사로서 어떤 지도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 활동을 계획해서 하든 자료를 제공하든 발문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제안을 하든 어떤 것들이건 간에 교사는 유아를 위해 지도를 하고 유아는 점차 자라게 된다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은 유치원 현장 흐름이에요. 유치원 현장. 시간의 흐름 3월부터 뭐 한 12월까지 이렇게 어떤 일이 있겠죠. 무수한 활동 상황, 놀이 상황들이 있겠고 교사들은 무수히 많은 말들을 뱉어낼 거예요. 왜? 유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게 항상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유치원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 있죠? 놀이 상황, 일상생활 상황, 활동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루 일과에는. 그럼 여기에도 엄청 많은 것들이 있죠. 놀이에도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뭐 쌓기에서의 놀이, 과학에서의 놀이, 뭐 언어 놀이, 음악 놀이 뭐 등등 너무너무 많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도 할 것이고 등등 너무 많은 일이 있겠죠. 또 일상생활 뭐 등원을 하건 전이 시간에 뭐 화장실을 갔다 오건 손을 씻건 복도를 걷건 이런 것들 있죠. 급식을 먹건 이런 것들 활동 그리고 우리는 뭐 놀이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1년 내내 무수히 하죠. 무수히 실행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 활동 유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이야기 나누기, 신체 표현, 게임, 동화, 동극, 동시, 또 뭐 바깥놀이, 놀이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바깥놀이 속에서도 또 활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등등등. 또 명화 감상, 음악 감상, 새노래, 악기 연주 등등등. 또 요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현장학습 정말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엄청 많죠.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죠. 이야기 나누기 하는 거 너무너무 많고요.
무궁무진하죠.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죠. 지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유치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더 잘 그리실 수도 있고 교육 실습의 경험만 있으셔도 그래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알잖아요. 자, 유치원 현장이 1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유아들과 활동, 놀이, 일상생활을 몇 날 며칠, 뭐 한 달, 두 달, 몇 개월 이렇게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이 발문들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거의 로또 수준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들도 이걸 미리 다 외우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상황적 맥락에 맞게 수업을 하지 이걸 다 외워서 나 이렇게 발문해야지를 미리 발문을 외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치원에서 실습을 할 때건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로 있을 때든 간에 어때요? 내가 발문을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지 뚝딱뚝딱 하면서 하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그게 능숙해지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처음 아이들을 마주하면 좀 더 어려울 순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다른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니? 뭐 이런 거나 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아이가 무언가 만드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질문을 하지 가만히 있는데 이건 뭐니? 라고 물어보지 않죠.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이거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발문이 출제될 때 이런 영역들에서의 일부를 물어봅니다. 교사가 어떤 지도 방법 중 발문 중 하나를 아이들이 배웠으면 해서 무언가 질문을 하고 발문을 하고 그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데 반응 중에 언어적인 표현, 행동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는 신체적인 거, 뭐 이를테면 신체 발달의 기초 체력 중에 민첩성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순발력을 기르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죠. 순발력을 요하는 뭐 행동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때문에 어떤 발문을 제공해서 아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지적인 것도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하거나 지식적인 것을 기억해내거나 아니면 적용해내거나 뭐 그런 것들을 동화를 보면서 무언가 그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언어 발달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직유법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의인화된 표현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구문론적 특징에 대해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의문인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지하셔야 되는 게 교사가 발문을 한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발문을 딱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발문을 해서 이 한 가지 발문을 한다고 이걸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나요? 이걸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경험하거나 근데 그거 자체가 이 크기 자체가 아이들의 반응에 들어갈 수 있는 발달 크기 자체가 이거 전체가 발달하지 않죠. 어떤 질문을 했다고 어떤 발문을 했다고 언어 발달이 바로 되지 않죠. 그냥 오늘 의문 인식을 한 번 더 할 뿐 의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문 한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의 크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바로 발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시간의 흐름에 나오는 어떤 반응을 할 때 의문 인식 정도의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언어 발달 정도를 다 반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느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거 자체가 무슨 상황이냐면 시험장에서 수험생이에요. 이 사람이 수험생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가 머릿속의 사고 과정이에요. 머릿속 사고 과정. 머릿속 사고 과정인데 무엇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사고하고 있겠죠. 시험 문제 중에 어떤 문제? 발문 쓰기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발문 쓰기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쓰는 거냐면 발문 문제 중에 찾아 쓰시오 말고 발문 한 가지를 쓰시오 혹은 발문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쓰시오와 같이 내가 지문에서 주지 않을 테니까 너가 써봐 라는 것처럼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만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찾아 쓰는 것은 범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맥락을 구성해서 쓸 정도의 인지적 수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 발문 문제 형태는 찾아 쓰는 거 있고요. 내가 스스로 맥락 잡아서 쓰는 거 있는데 문제 유형 B에서는 높은 인지적 수준을 요하는 내가 만드는 발문 문제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게 앞으로 훈련을 할 때 내가 무슨 상황에서 훈련하고 있는 건지 수험생의 어떤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훈련하는 건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